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성공적인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담당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는 좀 평소처럼 루틴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업무도 있고, 좀 하기 싫은, 좀 꺼려지는 이런 업무들이 좀 있죠. 그게 좀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꺼려지든 좋아하든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란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제 주변이나 이제 직장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꺼려지는 업무, 좀 부담스러운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PT죠.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두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발표를 하는 거죠. 대부분 많이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런 발표할 기회가 있어도 자발적으로 내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죠. 저 같은 경우도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에 속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PT가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가 어떤 이제 상대방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시각적으로나 이제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그걸 전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직장 생활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포인트는 뭘까? 성공하고 싶은 포인트, 성공하게 되는 PT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PT를 아주 많이 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PT를 많이 보는 거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매팀에 있다 보니까 마케팅, 그다음에 공장, 연구소 이렇게 유관부서들하고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설명하고 할 때 서로 그냥 메일로 주고받는 것보다 결국에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PT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PT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PT는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가 쏙쏙 들어오고 집중이 잘 되는 PT가 있는 반면 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피곤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본인이 뭔가 PT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타깝죠. 상당히.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PT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그럼 좀 갑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할 때 호응이 좀 있으면 신이 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자,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받는 쪽, 듣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굳이 이제 갑을로 따지자면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상급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유관부서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나랑 이제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다기보다 결국에 내 이제 윗선들을 주로 이제 많이 앞에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되게 좀 메시지나 이런 거를 전달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지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PT를 좀 잘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저 위에 있는 상사나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도 조금은 이제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PT가 되기 위해선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내가 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이 PT의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 뭐 예를 들면 내년 경영기획 단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받고 경영기획 단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발표자가 이 PT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보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주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그럼 그 정보를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가능한 한 좀 쉬운 이야기, 좀 평이한 단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뭐 직무나 산업에 따라서 전문적인 단어는 당연히 쓰이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발표자가 이 PT를 왜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켜서 아니 뭐 이번에 당신이 발표하시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세요. 그냥 그래서 네 이런 거대로 맞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이 PT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이야기를 하겠다. 예를 들면 뭐 경영 성과를 이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경영 성과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표가. 그럼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PT의 목적은 그냥 지표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우리는 성공적으로 나왔고 이거를 내기 위해서 우린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과를 좀 봐달라.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의 제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PT 발표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PT가 하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 뭐 만약에 PT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내가 PT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위에서 소위 말해서 오다가 내려와서 하더라도 왜 이 오다가 내려왔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것 때문인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료도 만들고 발표 내용도 작성을 하셔야 이게 진짜 효과적인 P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각적인 자료도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PT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제 필요에 의한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키워드 위주로 딱딱 뽑아서 키워드 A 나오면 이제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최소한의 상대방의 이 목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보여주는 거,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이나 현실에 입각한 성과나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뭐 브랜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주제들을 봤을 때는 키워드 위주로 가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난 진짜 이 PT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라는 거를 작성을 하신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PT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PT 자료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 말은 당연히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까지는 아니지만 모두 발언도 쓰는 게 맞고, 끝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낼 때 결론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스크립트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면 그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니 너무 외워서 하는 티가 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이제 외웠던 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스크립트를 쭉 쓰고 그 내용을 머리에 안 넣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전자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거죠.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오고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되겠다. 처음에 이런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 스토리나 순서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 연습을 하라는 게 되게 좀 어떤 의미에서 혼자 하는 거지만 좀 뻘쭘하죠. 혼자 하는 것도 되게 뻘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 하는 게 더 뻘쭘할 수도 있어요. 앞에 뭐 아는 친구나 뭐 직장 선배나 누구를 이제 좀 두고 한번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시연을 하는 거죠, PT를. 그거를 몇 번을 해보면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느 단어, 키워드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이 준비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PT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강의를 잘하시는 강사분들, 그런 분들은 강의 경험과 내공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대략적인 뭐 가이드라인만 딱 주고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 자체를 많이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좀 보셔야 되잖아요. 뭐 PT가 정확히 시간이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PT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다? 스크립트를 쓰고 그걸 완벽하게 머리에 넣고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이 되시면 더 이상 이제 PT가 두렵지 않죠. 물론 자료를 만들고 내용에 대한 이제 퀘스천은 존재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이 PT를 만약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회사에서, 그러면 진짜 어지간한 회사라면 이 사람이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PT를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무자고 그 사람이 이 PT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 그렇게 핵심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뭐 핵심 실무자의 윗선이 하든 뭐 주변 사람이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걱정은 뭐 업무 역량에도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는 전달하는 어휘, 톤,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이제 PT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